네, 의학정보 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한방병원 유준상 교수 모시고 한의학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시나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33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몸이 아플 때 한의원 가서 침 맞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허리 통증이나 발목을 삐었을 때 이제 좀 침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침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해내는지 또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린 동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침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침이 어떤 때 침을 써야 되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침치료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네, 침치료 어떤 건가요? 침치료는 이제 금속 같은 그런 바늘 같은 침을 사용해서 경혈이라고 하는 그런 혈자리, 침자리에다가 침을 찔러 넣어서 일정한 자극을 줘서 기운과 혈액순환을 올바르게 해서 치료하는 그런 한의학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아플 때 이제 침 치료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경혈, 그러니까 이제 침 자리가 있는 건가요? 네. 대체로 한 360여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거의 1년 우리가 365일과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들이 그런 혈자리를 마치 그 1년에 하나의 날처럼 생각해가지고 거의 360개 정도를 찾아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혈과 경락이 좀 혼동되기도 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경락 마사지라는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경혈이 뭐고 경락이 뭔지 이렇게 구별해 보면요. 경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침을 놓는 그런 어떤 혈 자리를 얘기하고요. 경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경혈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네. 좋은 비유를 하나 들면은 이제 지하철 노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1호선 노선이 있다. 그럼 뭐 인천부터 소요선까지 있으면 그 노선을 갖다가 경락이라고 하고 각각의 지하철역을 경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혈을 이어주는 그런 선을 경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인체에 경혈은 이제 360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락은 몇 개 정도 있나요? 경락은 중요한 그러한 경락이 12개 있는데요. 왼쪽에 12개, 오른쪽에 12개 있고요. 또 기경팔맥이라고 해서 좀 특이한 경락들이 있는데 그게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는 이제 20개의 경락이 있는데 가장 잘 쓰는 경락은 12개의 경락, 주요한 경락과 기경팔맥 중에서 2개, 인맥하고 동맥, 그래서 2개를 합쳐서 14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 노선의 그 한 선과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각 경락에도 명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폐 경락. 그래서 어떤 장부하고 연결되냐.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할 때 그 장부하고 연결돼 있는 거에 따라서 명칭을 붙였는데요. 폐 경락이 있고 뭐 대장 경락, 위 경락, 비 경락, 뭐 심 경락, 소장 경락, 방광 경락, 신 경락, 심포 경락, 삼초 경락, 담 경락, 간 경락, 그리고 동맥, 인맥 이렇게 해서 14개의 주요한 경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좀 침을 많이 맞아봤어요. 근데 이제 침을 맞다 보면 이렇게 경혈의 수직으로 놓는 경우도 있고 살짝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직자라고 해서요. 그 경혈에 수직으로 찌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라든지 특정한 부위는 약간 눕혀서 45도로 눕혀서 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것을 사자, 비스듬히 경사할 때 사자를 써서 사자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한 15도에서 25도 정도로 더 눕혀서 놓는 경우를 횡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혈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직자를 쓸지 사자를 쓸지 횡자를 쓸지 구별이 됩니다. 그렇군요. 옛날에 MBC 이제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이제 침을 맞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침이 엄청 장침이었어요. 침을 이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맞는지도 이제 질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우리가 환자분한테 이제 약간 이제 TV나 이런 데서는 좀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장침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대신에 속에 있는 장기에는 절대 손상을 주지 않는 그러한 깊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장침을 쓰는 경우에는 환도라 그래가지고
대퇴부 있는 대전자 있는 부분을 이제 찌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등이라든지 허리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좀 깊이 찌를 수 있고요. 손끝이나 발끝처럼 근육이 거의 없는 곳에는 아주 살짝만 찔러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서 제가 다행히 이렇게 좀 설명하기가 쉬운데, 침을 이렇게 놨을 때, 침을 놓고 나서 이렇게 의사쌤이 한 번씩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줘요. 네네. 이런 건 왜 그런 건가요? 적절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보법, 사법이라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보사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침을 찌르고 나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네. 자극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는 또는 이제 왼쪽 시계 방향 또는 오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고 또 환자분이 호흡을 들이켰을 때 침을 놓다가 다 내뱉었을 때 빼는 방법이라든지 네. 뭐 호흡이라든지 또는 아까 노선이 있다 그랬죠? 경락의 노선. 네. 그 경락의 노선에 맞춰서 그 방향으로 침을 찌를 거냐 반대 방향으로 찌를 거냐 이렇게 다양한 침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의 자극을 주고 빼는 경우가 있고 침을 꽂아놓고 이렇게 네. 놔두는 경우도 있다고 네네.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침을 빼는데도 좀 원칙이 있나요? 침을 뺄 때 우리 주사 같은 경우에 그냥 쭉 주입하고서 약물을 주입하고 바로 빼는데요. 네. 침을 놓을 때는 침을 놓은 다음에 확 빼버리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 놓은 자리 옆을 주변을 갖다 좀 누른 상태에서 침을 이렇게 살짝 빼게 되면은 덜 아프게 침을 뺄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침 치료도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걸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상지대 한방병원 유준상 교수와 함께 침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